11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17페이지. 파란색 네모가 3개 있는데 맨 위에 거. 번호 3번. 번호 3번에 보시면 당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 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하는 말이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말은요. 여기에 용도 지구를 여기 있는 용도 지구 외에 다른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대구광역시에는 문화지구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문화지구는 전통문화 뜻들을 좀 복원하고 살리기 위한 거,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 문화지구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역사가 좀 있는 도시에는 문화지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서울 이렇게 좀 큰 도시 이런 데 있죠. 전주 이런 데는 문화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어떻게 했어요? 신설했습니다. 뭘로 신설했죠? 그 지역 조례로 신설하는 겁니다. 시도 대도시 조례로 이걸 신설할 수 있는데 신설하면 여기는 대구가 있고요. 여기가 대구 지역에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용도 지역에 문화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신설되면 기존에 있었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본래는요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데 새로 만든 용도 지구로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용도 지구로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건 돼요. 이건 법이 만든 거니까.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했더니 아까 건폐율 어떻게 됐어요? 얼마로 올려줬어요? 60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고 이 문화지구 하는 것은 이건 법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준 거예요. 조례가. 근데 조례로서 용도지구를 이런 곳에 문화지구, 무슨 지구, 양산천지구 이런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 있는 행위제한을 저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저 앞에 있는 행위제한을 완화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은 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실컷 떠들었던 거가 의미가 없어요. 용도지구라는 거, 용도지구를 무한정 만들어서 그걸로 기존에 있던 여기에 있던 행위제한을 다 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구 신설한 거, 새로 만든 거, 새로 만든 이걸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양산지구 만들었다고 치죠. 양산지구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여기에 있던 행위제한을 더 풀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에는 여기 방제지구 하는 게 있는데 이 방제지구는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건요 여기 양산이 여기에 무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 양산시장이 도시군 관리기구로 방제지구를 지정해 줍니다. 돼요? 기초사, 의견청취,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물론 양산시장은 결정 직접 못하고 도지사에게 결정을 이제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양산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지구를 이제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걸 혹시 게을리해서 양산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신체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는 방제지구를 꼭 그냥 당연히 지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의무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연안 침식 관리구역. 뭐가 침식돼요? 바닷가 주변에 연안에 토지가 토양이 이렇게 깎아져 내려가는 곳을 연안 침식 관리구역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제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방제지구예요. 방제지구.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을 그냥 하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군생,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근데 만약에 방제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방제지구에서는 행위자는 뭘로 한다고 했어요? 행위자를 뭘로 해요? 저기 맨 위에 써있는데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뭘로 한다고요? 조례로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이것을 조례로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공동택이 안 됩니다. 단독택, 주택은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노유자시설도 안 됩니다. 하더라도 뭐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뭐 대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서 방제지구. 방제지구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게 하나가 뭐예요? 연안 침식 관리구역. 연안 침식 관리구역 있고 또 하나 두 가지 있는데요. 또 하나는 풍수해 등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한번 있었는데 또 만약에 동일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지지구 지정해서 특별히 이제 재난을 억제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에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10년에 몇 번? 2회 이상.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한 그런 곳에는 방제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산하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바다라면요, 바다와 육지 이 부분을 이렇게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안수역이고 여기는 연안육역입니다. 육지지분. 방지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요거입니다. 여기 연안 무슨 역? 수역이 아니고 연안 육역. 방지지구 지정한 것은 지금 보다시피 건축물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방지지구 지정한 거예요. 바다 부분에는 건축물 규제를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연안침식관리지역 중에서 어디? 연안 육역, 여기에다가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하는 말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복합용도지구 말씀드리면, 복합용도지구는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용도지역의 성격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어디에 있는 주거지역의 건축행위가 추가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어디에 있는 주거지역? 답을 다 줬는데 잘 들으면 다 알아요.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건 다 되죠. 일반 주거지역에. 그렇죠?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다른 것이 추가될 수 있는데, 어디? 당연히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고,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다른 공업지역에 있는 용도가 또 추가로 가미될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추가로 가미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판매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추가로 될 수 있는데, 그거 아시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개. 여기에 뭘 지정할 수 있어요?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11개는 어떻게든 말을 한번 제가 만들도록 연구를 해보고, 최근에 나온 거니까 아직 연구가 안 됐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허용되는 것까지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복합용도지구에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허용된 것이 무엇이냐, 안 되는 건 무엇이냐 물어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기만 바라고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다음 중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하는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문 중에 하나, 일반 주거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자는 겁니다. 116페이지에서 표에서 확인할 게 있네요. 표에서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이 있는데, 자연은 어디에 지정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집단 한 말 나오면 항상 개발제한구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집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다. 계집. 집단 취락지구에서 행위자는 뭘로 해요? 계집, 개발제한법으로 규제한다. 개발제한법은 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줄임말입니다. 개발제한법에 따라서 규제한다. 집단 취락지구의 건표는 뭘로 정해져요? 개발제한법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계집. 그리고 117페이지 새로운 행위자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한번 봤고, 동그라미 3번에 1. 연안침식관리구역, 그리고 괄호 안에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하는 말하고요. 2번에 풍수해 산사태 등이 동일한 재해가 10년에 몇 번 이상 발생했어요? 2회 이상 발생한 건 이제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를 지정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주겠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지역의 재해를 줄이는 대책, 재해 저감 대책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이제 고시할 때 열람을 하는데요. 관련서를 비치해서 열람하는데, 그 열람을 해보면 거기는 재해 저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재해 저감 대책 포함했다는 말과 방제지구를 어디다 지정하는가 하는 거, 그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복합용도지구는 거기 나왔네요. 117페이지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말 보시면 되겠고 118페이지에 자, 이제 용도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용도 지구를 지정하면 첫 번째 행위 제한을요. 외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조례 원칙 하는 말 있죠. 지정된 용도 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등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칠판에다 제가 일반적인 말을 해놨고 그 조례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18페이지에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것을 이제 법률 규정으로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이나 경관의 관리, 경관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양산천의 경관에 보존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은 그 경관지구에서 뭐 공동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걸 일반화시키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같은 말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알아야 돼. 이제 그 법률적 의미를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경관지구에서는 무엇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고요?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그리고 그 밑에 경관지구에서는 또 추가로 뭐 건축물의 용도뿐만이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 하는 것들인데 뭐 그것까지 지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고도지구 보시면요. 그 밑에 방제지구나 보호지구도 다 조례가 정하는 건축 제한을 못해요. 건축물을 건축 못합니다. 그런데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하는 말 있습니까?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건축 제한하는 거예요? 높이를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자체장들이 입안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성격이. 물론 지자체장이 입안하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긴 듣지만 결정을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양산시장 결정 못하죠.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도지구에서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제한은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고도지구에서 이거는 높이를 제한하겠죠. 고도지구니까. 이 높이를 조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양산시에 이곳에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되죠. 기초사 의견 정치하고 입안을 해요. 입안하면서 이곳에서는 높이를 50m로 한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자고 하자. 입안하겠죠.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면 여기에 양산시 이곳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양산시부에 알려주는 것이 고시. 그러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그 열람을 해보면 몇 미터로 제한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고도지구에서 높이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이 제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지형 도면 고시 한 날부터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준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못해요. 지형 도면 고시하기 전에 만약에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하는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득권 보호고요.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뭘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이제 또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여기 자연취락지구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 제한을요. 그런데 여기 집단취락지구는 무엇에 따라 제한해요? 이것도 조례가 규제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제한해요? 개발제한법. 아까 개발제한국 개집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개발제한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는 봤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조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기에서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 것들인데 봐도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고 시험에서 잘 물어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꼭.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근데 책들 중에는 고도지구를 지금도 최고 고도, 최저 고도 나눈 책도 있는데 없습니다. 최저 고도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도지구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었어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것 초과하는 건 못 짓는다. 이게 이제 최고 고도지구.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만 재야 돼요. 이것 밑으로는 못 짓는다. 그러면 이것 위로만 재야 돼요. 이게 최저 고도지구. 토지에 좀 토지를 좀 더 촘촘하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작은 건축물을 아예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최저 고도지구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고 이렇게 지정한 곳도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것만 있어 지금 최고 고도지구.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것은 지을 수 없다는 최고 고도지구만 있습니다. 제가 조례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그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초과하는 것만 못 져요. 미달 이거 없어요. 이제 몇 미터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거 없습니다. 몇 미터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만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좀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고도지구에서는 계획하는 말과 초과하는 말을 체크해서 계획에 따라서 제한하고요. 초과하는 건축물만 못 짓습니다. 초과. 방지지구나 보호지구 같은 데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못해요. 다음 페이지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표로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파란 거가. 근데 양이 너무 많고 해서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6번 바로 위에 2번. 무슨 취락지구 있어요?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했는데 그냥 줄여서 개발제한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지능지구나 복합용도지구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해서 이것도 생략. 복합용도지구도 뭐 아까 일반 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복합용도지구와 그 세 가지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이것도 그냥 맞는 말로 나오더라도 주거나 교육 환경 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주로 이제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제한. 그래서 다른 건 좀 개발지능지구라든가 자연취락지구는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도지구와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조례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행위가 제한된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인가도 아셔야 됩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지금 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또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것이 용도구역 그렇습니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요.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 있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다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심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용도 구역 지정은요. 이 지정권자가 누군가를 좀 봐야 돼요. 지정권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보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법령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원래
그동안 공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같은 것들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만 독점적으로 결정권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해장.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계획 관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건 얘하고 관련해서만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얘네들도 이론적으로 국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가와 조정구역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거는 이제 물론 국가계획 관련도 회장이 하고요. 국가계획 관련도 하면 중앙부서의 장관이 해야 되겠죠. 지자체장이 하면 안 되겠죠. 결정을. 국가계획 관련도 하면 그냥 국가계획 관련해서 누군가 결정한다면 국장 합니다.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지자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정권 잡았고 그리고 여기는 조례로 정한 행위자를 했는데 여기 행위자는 이제 법률내요. 이건 개발제한법을 하겠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렇겠죠? 그거 만들려고 제한하려고 개발제한법 만든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녹지는 빼버리고 도시공원법 이렇게 해도 뭐 찾을 수 있어요. 규제하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이제 행위자니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할 것이고 입지계 최소구역도 여기는 입지계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무슨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 계획으로 제한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이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구 단위에서 적용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에 용도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정했어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정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정해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뭘로 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정해주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건폐율, 용적률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서 정해주는 건폐율, 용적률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걸 하지만 얘네들도 물론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여기 기존에 있었던 건축 제한, 여기 기존에 있었던 이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건축 제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정하는 건축 제한으로 이제 우리는 행위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요, 쉽게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허용되는 건축물이 무엇인가, 건폐율은 얼마인가,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처럼 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는 건축물의 높이도 규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뭐까지 높이까지 이제 규제를 해요. 보통은 입지기재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규제를 완화시키겠죠. 완화시켜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비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꼭 그 건축물과 연계해서 뭐에 대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그 계획에 있어야 돼요. 건축물만 키우고 도로나 주차장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무엇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 건축물에 무슨 색깔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이 아니에요. 근데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그리고 기반시설 하는 것들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규제를 해요. 여기 수산자원관리법, 여기는 도시공원법, 여기 개발제한법 어렵지 않죠. 이 용도구역 이름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이제.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그 내용이 있는데 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는 강의할 때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합니다. 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요. 얘는 시가화, 도시적과 도시적 주변 지역의 시가화를 방지한다. 도시지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나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개념 차이가 안 나요. 사전적으로 볼 때. 시가화를 방지하는 것, 또 도시를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것,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시가화를 방지하는 것, 같은 말인데 그래도 얘하고 얘를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섞어서 그 용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와 시가화 방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걸 찾으면 돼요. 개발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여기.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뭐 할 때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구역. 그거까지 찾으면 돼요. 앞뒤에 말들이 긴데 얘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니까 시가화를 방지할 때 그것만 잘 찾으시면은 얘네들 섞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지정해요? 국장. 이런 시도의사. 혹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 확인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입지계 취소구역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죠. 개발 제한,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때는 쉬운 거 가지고 찾으면 돼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말 체크해놨다가 찾으시고 누가요? 국장. 그러니까 체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장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는 거는 줄 안 거세요. 나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정도는 이제 알았다. 그러면 그런 건 안 하시고 제가 줄 거란 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핵심이지만 이미 알았다 하는 것들은 체크 안 해도 돼요.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자는 뭘로 해요? 무슨 법? 개발제한법. 123페이지 2번에 있죠? 이것도 뭐 줄 안 거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제한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연공원은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원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보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말이죠.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우거져 있는 그런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뭘 지정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 용어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것들이 서로 뭐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혼란이 있고 뭐 어디다 지정하더라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비슷한 목적과 비슷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엄격하게 그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완전한 요건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비슷한 곳에 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다 개발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딱 풀어나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하는 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내용 없고 별로. 그 제한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말 길잖아요. 그냥 도시공원법 하시면 돼요. 도시공원법이라고 나와서 틀리긴 안 하니까 도시공원법 이렇게 해서 도시공원법으로 제한한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시가화를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시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화 방지라는 말 아셔야 되겠고요. 몇 년에서 몇 년 돼 있어요? 그게 5년에서 20년 했죠? 그 5년에서 20년의 기간, 이것이 유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화가 진행되는 것을 유보, 보류한다는 거예요. 개발 못하게 하는 것. 그 기간이 얼마에 몇 년? 5년에서 20년. 자, 여기는요, 시도지사 아셔야 되고, 시가화 방지 보시면 되고, 그거는 뭐, 그 용도구역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몇 년?
5년에서 20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금쯤 아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셨다가도 나중에 문제 풀 때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알 겁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도지사와 5년, 20년 이것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혹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국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 하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 나오더라도 국가계획 하는 말로 하면 국장 하시면 됩니다. 국장. 그리고 외가로 3번에 이제 실효하는 말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이제 유보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토지처럼, 일반적인 토지 용법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실효는요, 좀 전에 실효기간에서 유보기간을 5년에서 20년 했죠? 그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범위에서 정해준, 시도지사가 정해준 유보기간이 끝나면요,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날 상실하는 게 아니고, 끝난 날 상실하는 게 아니고,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오늘까지다. 그러면 오늘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내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 상실이 아니고 실효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1항에 따른 앞에서 본 5년 20년이라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 효력을 잃게 되면 처음에 우리를 규제할 때도 고시해줘야 돼요. 그 효력이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내내 이것만 손 꼽고 기다리지 않겠죠? 모르겠죠? 언제 유보기간이 끝났는가 모르니까 실효사실도 고시해야 된다. 여기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다 고시한다. 그냥. 우리 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고시하고 또 행위를 풀어주는 것도 고시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의미 있는 행위들은 다 고시한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시에 의해서 알 필요 없는 것들을 부동산 공법으로 공부 안 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 필요 있는 거 공부하겠죠. 다 고시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용되는 그런 행위들이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 128, 129까지 있는데 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한 문제 건질 수는 있어요. 한 10년에 한 문제. 그러니까 안 합니다. 보면은 안 되고, 보면은 건지는 게 아니고 다 외웠을 때, 다 외우면 한 문제를 건질 수 있는데 다 외울 수도 없죠. 129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회장.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합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는데 공유 수면에만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유 수면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정하는 겁니다. 꼭 크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것도 한번 안 읽어보면 나중에 혹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얘한테 눈이 살짝 갈 수도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토지는 아니고 이게 틀린 거 아닐까 이러는데 토지에도 지정됩니다. 바다 부분에 인접한 토지에 축사라든가 공장을 함부로 짓게 되면 바다 오염 되겠죠?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이제 규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는 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보기 전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좀 한번 정리를 더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 정합니다. 그런데 유보기간은 몇 년이죠? 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간 정합니다. 5년에서 20년을 정한다는 것은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져요. 양산이요. 부산이 있고 양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수요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지정해서 양산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양산시장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이것을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해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현재 그곳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요, 개발 수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입안을 하면 입안했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경남도지사에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경남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해서 이제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양산시에서 고시하겠죠.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림 그려주죠. 지형도면을 양산시장이 지멋대로 못 그리고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다 통제돼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근데 이 이발하면서요. 여기에 도시군관리로 양산시의 이곳을 7년 동안 15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시가를 유보한다 하는 기간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 기간은 뭘로 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 안에서 해라 했어요. 이 안에서 하라는 것은 어디에 지정해서 그곳의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높이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했죠. 용도지구에서 고도지구 높이. 자,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 그때 만약에 15년 유보기간이다 하면 15년 된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15년 된 날 효력 상실하는 게 아니고 15년 된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 여기가 김해예요. 김해. 김해에서 역시 이쪽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김해시장이 기초사 의견 청취하고 입안합니다. 대도시시장이라고 해서 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시장도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해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지사가 한다는 거. 물론 부산시장은 시도지사니까 자기가 할 수 있고요. 광역단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 안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이것도 잘 물어보니까 이거 연도 외우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년에서 20년 했는데 여기 제가 글자를 또박또박 잘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6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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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인데만 하나, 둘, 셋, 넷, 5글자. 5년이고요. 5년. 그리고 요거 20년은 여기 찾았죠? 시가레테. 시가와 조정이라는 5글자와 시가레트라는 담배 20개에 비해서 5년에서 20년 찾아야 돼요. 이 숫자 많이 물어보는 거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슨 우스개 비슷하게 만든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면 나중에 또 깜빡깜빡 그냥 비슷한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까지 받고 이제 130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보겠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정하는가? 그러니까 그 책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거기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써야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럼 입지계 최소구역은 누가 정한다? 국장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대도시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입안했을 때는 이제 국장이 결정할 거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또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후보지역이 있어요. 후보지역. 1.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곳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해서 여기 있죠. 여기. 도심이니까 뭐 상업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런 곳에 중심상업, 일반상업 이런 곳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거기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완화할 수도 있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역사나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양산은 기차역이 뭐 조그마한 기차역이 있지만 보통 좀 큰 도시에는 이제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기차역 주변이 과거에는요, 뭐 90년대까지도 가장 번화가였어요, 그것이. 근데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땅값도 비싸고요, 건물에 지금 상인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재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땅 싼 곳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돼서 오히려 이제 기차역 주변들이 낙후가 돼요. 막 깜깜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과거의 도시 지역이 이제 좀 도시의 그 번화가 지역이 이제
번화가 또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는 것이 입지 기재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거점 하는 말 있죠? 앞에 있는 말들은 가볍게 읽어보시고 거점,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뭘 정할 수가 있어요? 입지 기재 최소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맞는 말 나와요. 얘네들은 틀린 말로 낼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1번만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1번 정도. 함정을 판다면 1번에서 제가 첫날 강의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나의 도심과 2개 이상의 뭐 부도심을 정한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또 도시개발 사업하기도 하고 주거지역, 관리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한다는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도심 부도심은 무슨 계획에 따르는 거예요? 무슨 계획? 기본계획을 하겠죠. 장기 추상적이잖아요. 도심 부도심. 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용기 지도하는 거고 도심, 부도심, 양산을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하겠죠. 이제. 그걸 혹시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3번 가장 후보는 3번입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를 해야 돼요? 3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얼마 이내에 위치해야 됩니까? 1km.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 세일. 세일은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거니까 세일만 잘 기억하시면 아마 이제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이것만 단일 문제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지문이 섞여있을 때 이걸 이제 2개 이상 2km 이내 이렇게 바꿔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문으로 10번 출제되더라도 답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 더 집중적으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일.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1, 2, 3번은 상업지역이에요. 그죠? 상업지역이어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상업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도 규제를 완화시켜서 개발을 또 이제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4번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하는 것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틀리게 낼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활성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계 최소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는 도거 세일 주공 활성화에서 외웠는데 지금 보니까 중요도도 많이 떨어졌고 세일을 알면은 거의 후보 대상 지역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세일만 잘 기억해 주시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만 적용되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한 취지는 일반적인 그런 용도 지역과 다른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다른 취급이라는 것이 바로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 제한.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또 높이까지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건축물만 키워놓고 주차장 도로 정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 용도, 종류, 규모, 크기,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하는 것이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안 보고 그냥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정리하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올해는 만약에 나온다면 제일 높고요. 두 번째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것이 세일이고요. 그리고 용건, 용이, 기반시설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한 우리가 늘상 제가 무슨 계획, 토지와 관련된 계획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내용은 계획의 내용은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 똑같은 말 또 할 거예요. 이제 그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부담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사람은 1 플러스 1 해서 2개가 2개가 되지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1 플러스 1 해서 이해도가 더 높아져서 이해가 2개가 되고 이해가 3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2019년 12월 31일 날부터 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올해 없어진다 그러면 아예 안 볼 거예요 제가. 근데 내년에 없어지니까 또 혹시 바뀐 내용도 있고 해서 나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해서 거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세일. 계획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러한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나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것은 이제 아실 것이고, 132페이지 양괄호 2번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한 줄 긋지 마시고요. 이것 일반적인 이론 문제입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칠판에 자꾸 설명드렸던 거고, 얘는 시험에 오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행위자는 뭘로 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읽은 거하고 똑같이 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133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관련사항인데 건축지 하나 보겠습니다. 얘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적용 배제 하는 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는 곳에는 초단할 수 있어요. 초단은 뭐죠?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 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인데 그 말은 맞는 말 나올 거니까 초등학교, 농어가 단독주택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건 안 돼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이 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취업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기 때문에 좀 머리 좀 식힐 겸 여기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을요 개인이 지어서 입장료 좀 받고 개인이 짓는다면 안 돼요. 얘는 초단 아니죠? 도서관. 그죠? 이건 교육연구시설 여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독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짓고 싶어도 못 짓는데 혹시 이것을요 지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일 때는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얘가 도시군 계획시설일 때는 초단 아닌 것도 여기다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도시군 계획설은 용도지역이라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된 시설. 그래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기 도서관을 짓는 것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여기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은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 10분 쉬었다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